전쟁이 발발한 지 71주년, 충북 참전 유공자들의 수는 5년 전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명예수당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충북도 내 1차 접종자가 5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도는 올 3분기에 77만 2천 명을 추가 접종해 접종률 80%를 달성한다는 목표입니다. 현직 공직자들이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출마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료 출신 주자들이 선거 판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음성군청 앞 공원에 전직 군수가 자신의 이름을 새긴 표지석을 10개 넘게 설치해놔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음성군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은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20살에 참전했다면 이제 90살을 훌쩍 넘게 되는 건데요. 세월이 무심히도 흘러 생존 유공자들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참전 유공자 수당이 이등병 월급보다 적다는 사실. 세계 10위 경제 대국인 우리가 그분들을 과연 온당하게 대접하고 있는 건지 깊이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청주의 6.25 참전 용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6.25 전쟁이 발발한 지 올해로 71년. 전선을 누비며 생사고락을 함께한 전우들이 하나둘 세상을 등지고 생존자는 그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5년 전 충북 지역의 6.25 참전 유공자 수는 5천 명에 가까웠지만 올해 기준으로 2,400명대까지 거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근력이 없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사실은 이런 기념에 참석한다는 것도 좀 어렵다 이런 얘기죠. 참전 유공자 대부분 이제는 80대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고령입니다. 때문에 더 늦기 전에 자치단체가 참전 유공자들에게 지급하는 명예수당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충북 지역의 경우 도에서 지급하는 명예수당은 매달 고작 2만 원에 불과합니다.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시군에서 지급하는 수당도 10만 원에서 15만 원 선에 그치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많지 않은 증평군이 15만 원으로 지급액이 가장 많고 청주와 제천이 10만 원으로 가장 적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때 갔었지 말이야. 뭐 돈 생각 가지고 그때 군대 간 게 아니거든 사실. 근데 그 나라에서 알아서 정치하는 사람들 잘 알아서 해줘야지. 나라를 위해서 그 목숨을 던진 분들이기 때문에 집행부와 협의를 해서 그나마 그 나온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전란 이후 한 단의 기적을 이루며 이제는 세계 10위 경제대국으로 우뚝 선 오늘날 목숨 걸고 나라를 지킨 유공자들을 제대로 예우하는 것은 후손들의 선택이 아니라 당연한 의무일 것입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오늘 충북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4명 나오며 확산세가 좀 잦아드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청주의 한 중학교에서 어제 오늘 교사와 학생이 잇따라 확진됐는데 감염 경로가 오리무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백신 접종은 속도가 붙어 마침내 충북도 내 1차 접종자가 5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어제 교사 1명이 확진된 청주의 한 중학교입니다. 이 교사가 담당한 2학년 학생과 동료 교사 168명을 검사한 결과 학생 1명이 양성으로 나왔습니다. 교사 7명과 학생 27명은 자가격리됐고 학교는 다음 달 6일까지 전학년 원격 수업으로 전환됐습니다. 방역당국은 교사와 학생 간 접촉이 없었던 걸로 보인다며 학생이 다니고 있는 사설 축구 클럽에서의 전파 가능성 등 다양한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나 또는 가정에서 이렇게 감염이 돼가지고 학교에 와가지고 확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나 사회에서는 우리 아이들의 학습력을 위해서 최대한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지금까지 충북에서 백신 1차 접종을 마친 인원이 5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160만 전체 도민의 32.3%, 135만 접종 대상자 기준으로는 38%에 달합니다. 교육당국의 접종 독려로 보건교사와 특수교사, 유치원 교사 등의 접종률은 70% 수준입니다. 빨리 어른들 먼저 다 맞아야 아이들이 학교에 나오니까 근데 지금 맞게 돼서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언제 변이가 될지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백신이 있어서 맞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은 많이 맞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도는 올 3분기에 77만 2천 명을 추가 접종해 접종률 80%를 달성한다는 목표입니다. 지인이나 N차 접촉으로 인한 확진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백신 접종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백신 접종 시기가 됐을 때는 접종 부탁드리고, 학교와 학원 관련 감염으로 이번 주말이 방역의 고비가 될 전망으로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가 절실한 때입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네, 지역 일꾼을 뽑는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1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자천, 타천으로 많은 예비 주자들이 거론되는 가운데 도청이나 시, 군청, 고위직들의 출마 움직임이 이번에도 선거 판도의 가장 큰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구준혜 기자입니다. 이상천 제천시장, 이차영 괴산군수, 조병옥 음성군수. 세 사람의 공통점은 자치단체장 출마 직전까지 고위 공무원이었다는 겁니다. 풍부한 행정 경험을 장점으로 내세워 지난 지방선거에서 이른바 관료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그간 퇴직 공무원이 지방의회 등에서 정치인으로 경력을 쌓은 뒤 출마한 선례에 비춰 파격적 행보였습니다. 이 같은 현직 공무원들의 정치 도전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첫 포문을 연 것은 이준경 음성 부군수입니다. 이준경 음성 부군수는 이달 말 30여 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감하고 내년 괴산군수에 도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부군수를 시작으로 공직자들의 출마 선언이 잇따를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재영 충청북도 바이오 산업국장이 증평군수 선거에 뛰어들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고, 임택수 청주부시장과 정경화 도 농정국장은 각각 음성군수와 영동군수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행정부지사를 지낸 김장회 지방자치 인재개발원장과 청주부시장을 역임한 이범석 행안부 지역발전 정책관은 청주시장 후보 함화평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일부에선 중립 의무가 있는 공무원들의 정치적 행보를 우려하는 시선도 있지만 누구보다 지역을 잘 알고 있다는 장점도 무시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출사표를 준비 중인 관료 출신 예비 주자들이 치열한 당내 경선을 넘어 선거 판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JB 구준혜입니다. 자신이 쌓아올린 업적을 오랜 기간 남기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비슷할 겁니다. 그런데 음성군청 앞 공원에는 전직 군수가 자신의 이름을 새긴 표지석을 10개 넘게 설치해놔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음성군청 정문을 기준으로 양쪽에 위치한 광장 겸 공원입니다. 지난 2007년부터 음성군이 조성한 이곳에는 당시 마을이나 개인에게 무료로 기증받은 조경수나 조경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기증받을 때마다 군은 표지석을 세웠고 품목과 기증자, 기증일자 등을 명시해놨습니다. 그런데 표지석마다 끝부분에 기증 당시 단체장이었던 박수광 전 군수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기증 내용보다 단체장의 치적 과시용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데 이름이 도배된 표지석 개수를 세어보니 자그마치 11개나 됩니다. 군청 전체의 청사 준공 등을 기념하는 표지석 등이 모두 23개이지만 한 단체장의 이름이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 현 조병옥 군수와 이필용 전 군수의 표지석은 각각 1개뿐입니다. 기명 표지석을 과거에는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그 단체장의 이름을 새기는 것보다는 내용이나 의미를 충분히 녹여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CJB는 2018년에도 이 사안에 대해 보도한 바 있는데 음성군은 여전히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각 지역마다 자치단체장들의 치적 관련 표지석 한두 개씩은 이해할 수 있지만 과한 치적 쌓기는 다시 한번 고민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건물이 아름답기로 이름난 국립청주박물관에는 조형미가 뛰어난 국보불상이 있습니다. 사면에 불상을 새긴 비석, 정식 명칭은 계유명전시 아미타불 비상입니다. 그런데 이 불상이 지금의 세종에서 건너왔다는데요. 그 사연을 홍우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연꽃무늬 대자 위에 불상이 정교하게 음각돼 있습니다. 비록 불상의 얼굴은 마모가 심하지만 통일 신라시대의 높은 조각 수준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국립청주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계음영 전시 아미타불 비상입니다. 일찍부터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1962년 국보제 106호로 지정됐습니다. 지금의 세종특별자치시 옛 행정구역으로는 충남연기군 전이면에 위치한 비암사, 이사찰의 3층 석탑 꼭대기에 불비상이 있었습니다. 고즈넉한 절과 아담한 석탑이 계음형 불비상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동안 공주박물관에 있었지만 지난 1987년 국립청주박물관이 문을 열 때 이사를 오게 됐습니다. 공주박물관은 이제 무료문을 중심으로 전시를 하는 박물관입니다. 그래서 청주박물관의 이제 대표적인 이제 유물로서 이제 청주 시민들이 이제 관람할 수 있게 이제 청주박물관의 대표 소장품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판독이 가능한 160여 자가 새겨져 있는데 백제관 등명이 등장합니다. 불상을 만든 전씨 일가가 백제 유민이었다는 걸 추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 오랜 세월 청주와 세종시가 동일한 백제 문화를 공유하고 있었고 현재에도 일부 생활권이 겹친다는 점에서 국립청주박물관 대표 소장품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청주 도심에서 이곳 천년고찰 비암사까지는 승용차로 40분, 국립청주박물관과 함께 하루나들이 장소로도 안성맞춤입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 충청권 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늘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은 국회법 개정안 처리 약속을 이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충청권 공대위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여야 합의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국민의힘이 비협조적이라며 지난 4월 27일 국회 운영소위에서 6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약속한 만큼 공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충청북도가 하반기부터 도내 거점별 전략 산업을 육성하는 혁신 성장지대 조성 사업을 추진합니다. 청주 오송오창은 재생 의료 클러스터 조성과 바이오 연구 개발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K뷰티 클러스터와 다목적 방사능 가속기와 연계한 글로벌 과학 도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진천 음성 혁신 도시는 공공기관과 연계한 미래 신산업 전략을, 충주와 제천 지역은 그린 바이오 헬스, 천연물 산업 등을 집중 육성할 방침입니다. 충청북도가 충북신용보증재단 신용회복위원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금융소외계층 소액금융지원사업인 충북희망자금을 다음 달 7일 출시합니다. 충북희망자금은 채무조정 확정 후 6개월 이상 상환 중이거나 법원의 개인회생 인가 후 18개월 이상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충북도민이 대상으로 연 3에서 4% 이내 금리로 1인당 최대 1,5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청주시와 청주공예 비엔날레 조직위원회가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 메인 광고판을 통해 오는 9월 개막하는 청주공예 비엔날레를 홍보했습니다. 타임스퀘어 로이터 빌딩 전광판에 게시된 전통 갓과 결합한 QR코드는 스마트폰을 통해 공예 비엔날레 행사 정보와 일정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됐습니다. 최근 제천 지역 아파트 값이 고공행진을 하며 4주 연속 충북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 결과 이번 주 제천시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은 0.4%로 충북 평균 0.24%를 크게 웃돌며 5월 마지막 주 이후 4주 연속으로 도내 상승률 1위를 이어갔습니다. CJ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